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교육 과정의 과제물들 중에 C 유형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2년 때문에 온라인 교육 과정을 채점을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이 교육 과정은 A, B, C 세 개의 과제가 있는데 A랑 B는 평면도를 그리는 거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C 유형은 3D 모델링을 하고 렌더링한 뒤에 이미지까지 제출을 하는 거라서 유독 많은 분들이 백지로 과제물을 제출을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오토캐드를 처음 배우는데 20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3D까지 배우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하죠. 뭐 어쨌든 요 유형의 과제를 백지로 제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 유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해설하기에 앞서서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 세 개의 과제물 모두 과제물 자체에 문제들이 몇 가지씩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C 유형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요 원기둥 형태가 뚫려 있느냐 뚫려 있지 않느냐, 이걸 오토캐드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면도가 제공되지 않거든요. 평면도와 정면도와 우측면도 세 개의 도면이 제공이 되는데 이 세 개의 도면만으로는 가운데 요 부분이 뚫려 있는지 뚫려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 렌더링 결과 이미지를 보면 요게 뚫려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이미지 자체에서 재질을 금속 재질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되는 부분이 다르게 표시가 되거든요. 제가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하나는 뚫려 있고 하나는 뚫려 있지 않은 모델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렌더링 이미지 각도를 잡은 게 요 가운데 부분이 안 보이도록 잡아놔가지고 요 부분을 확인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렌더링을 한번 해보면 두 개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요 평판 부분이 막혀 있어서 막혀 있는 부분이 넓게 조명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조명을 받은 부분이 곡면에 반사돼서 넓은 부분이 밝게 표시가 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건 가운데가 뚫려 있는 형태라서 반사될 만한 재질이 없고 그래서 어둡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렌더링 결과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긴 한데 이건 경험이 좀 있어야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분들은 이걸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채점할 때는 요 가운데가 뚫려 있든 뚫려 있지 않든 감점을 하지는 않는데, 이 과제물을 채점하는 사람이 저 혼자인 건 아니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제공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요 가운데가 뚫려 있도록 모델링을 해야만 해요. 자, 요 부분이 이 과제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파일에서부터 모델링을 시작을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규칙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동봉되어 있는 문서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한 3D 객체는 3D라는 이름의 하늘색의 도면층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요런 규칙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2차원 작업을 하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각진 게 제공이 되는데 이걸 2D 상태에서 목깎이로 둥글게 만들지 말고 3차원으로 만든 뒤에 둥글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작업했던 그 작업 과정이 모델링 자체에 남지는 않기 때문에 폴리선을 먼저 목깎이를 해서 둥글게 만들어 놓고 돌출을 해도 되고, 돌출한 뒤에 면을 정리를 해도 돼요. 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든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출제한 부분이 의도한 대로 2차원 작업을 하지 않고 3차원으로 만든 뒤에 솔리드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힌트가 주어져 있는 게 솔리드를 작성하고 편집할 때는 돌출이랑 목깎이를 사용하라고 적혀 있고, 부울 편집 기능 중에 차집합을 사용을 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3번은 뭐 정확하게 작성을 하란 뜻이고, 4번에 보면 금속 재질 아무거나 하나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조명을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렌더링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도면이랑 함께 제출을 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규칙을 가지고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사용할 도면층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도면층 특성 관리자로 가서 3D라는 이름을 가진 하늘색의 도면층을 하나 만들어주고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한 뒤에 이 친구들을 돌출시켜야 되는데, 돌출시키는 높이는 도면에 적혀 있죠? 반지름이 5인 작은 원은 20의 높이만큼 돌출시켜주면 되고, 요 평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요걸 의미하는 거죠. 요 평판은 CV 높이만큼 돌출시키고 밑에서 20만큼 위로 옮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기둥은 전체를 관통하도록 20 더하기 10 더하기 20, 그러니까 50의 높이만큼 돌출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들을 이제 주어진 높이만큼 돌출을 시키면 되는데, 여기서도 돌출시키고 겹칠 거냐, 아니면 이 선들을 겹쳐 놓고 돌출시킬 거냐, 둘 중 하나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프로파일들을 먼저 위치시켜 놓고 돌출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먼저 이동시켜서 위치를 잡아주고 나서 돌출을 시킬 겁니다. 일단 동심원을 하나로 겹쳐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사각형의 중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점, 요 점이 중심점이 되도록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준점은 중심점으로 잡으면 되고요. 요 중간에 위치하기 위해서 M2P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요 점과 요 점의 중간에 위치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겁니다. 혹시라도 이 옵션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선을 하나 그려놓고 중간점을 잡아서 객체를 이동시킨 뒤에 보조선을 제거해도 돼요.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 원은 밑에서부터 26.11만큼 떨어져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요 4분점을 밑에 요 밑선의 중간점에 위치시켜 놓고 위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직교 모드를 켜서 마우스 커서를 위로 올리고 26.11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위치는 다 잡은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모두 잡았으면 이제 3차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뷰포트를 바꿔주세요. 뷰큐브를 사용해서 바꿔도 되고, 키보드에 있는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눌러서 올빗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3차원으로 뷰포트를 바꿔준 뒤에 이제 익스트루드, 돌출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요 두 개의 원을 위로 50만큼 이렇게 돌출시켜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게 입체로 보이지 않는 분들은 비주얼 스타일을 2D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라 3차원으로 작성이 되는 실제든 숨김이든 뭐든 간에 본인이 작업하기 편한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개념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위로 돌출시킨 뒤에 이 평판도 위로 10만큼 돌출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위로 20만큼 띄워야 되니까 이동 기능을 사용을 하고, 기준점은 아무데나, 어차피 위의 방향으로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기준점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데나 찍어준 뒤에 좌표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0, 그리고 Y축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0, 그리고 Z축으로 위로 20만큼이니까 Z축의 좌표를 20으로 입력을 해주면 위로 20만큼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작은 원, 요 친구도 20만큼 위로 돌출시켜주면 되는데, 이 돌출 기능을 사용을 할 때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가 제어되기 때문에 항상 값을 입력하기 전에 방향을 설정하는 거, 요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돌출시키면 3차원 객체로 모두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요 목깎기만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근데 요 문서에는 분명히 목깎기라고 적혀 있는데, 오토캐드에서 목깎기라 그러면 필렛밖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솔리드에서 목깎기를 사용을 할 땐 필렛 엣지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솔리드라는 유형의 오브젝트에서 모서리를 둥글게 목깎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능한 건 아니고 필렛으로도 솔리드를 목깎기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용 방법이 좀 더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요걸 더 추천을 하긴 해요. 자, 어쨌든 요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된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한 번씩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필렛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요 반지름 5짜리를 먼저 목깎기를 해볼게요. 2D 도면에서 선을 목깎기 하듯이 요 모서리를 목깎기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반지름을 물어봅니다. 5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모서리를 선택을 해달라고 또 물어봐요. 물어보는 절차가 2D 때랑은 좀 다르죠. 이 친구 한번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이쪽 모서리도 목깎기를 해야 되니까 이 친구까지 같이 선택을 해주고, 객체의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둥글게 목깎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필렛을 사용을 해서도 솔리드에서 모서리를 목깎기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미리 보기가 없고 선택하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솔리드를 목깎기 할 때에는 필렛 엣지를 사용을 하는 걸 더 추천을 하죠. 자, 사용 방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능을 실행을 하면 물어보는 게 모서리를 선택을 해달라 그러고 옵션으로 반지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반지름은 15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목깎기 할 모서리는 요 친구, 그리고 요 반대쪽에 있는 거, 요것도 목깎기 해야 되죠. 요 친구,
그리고 뷰포트를 돌려서 이 친구까지, 그리고 이 안쪽에 이 부분도 못 갖게 해줘야 되는 거 깜빡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랑 반대편에 여기까지 이렇게 필렛 엣지에서는 모서리를 선택할 때마다 어떻게 형상이 편집된다라는 걸 미리 보기로 보여주게 됩니다. 요거 때문에 좀 더 편해서 제가 기능을 추천을 하는 거고요. 모서리를 다 선택했다면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완성될 결과물이 이렇게 생길 텐데 진짜로 편집을 할 거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눌러주면 편집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한 뒤에 가운데를 쭉 파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선택지가 갈립니다. 자, 3D 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이 형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이 형상을 시각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하지만 모델링한 형태에서 이 부재를 만들기 위한 재료의 중량, 부피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3D로 모델링을 할 때에는 후속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그 상황에 맞춰서 부재를 나눠서 모델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전체를 하나의 부재로 합쳐서 모델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형태에서 이 작은 원기둥을 만들기 위한 재료의 양만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원기둥과 이 평판 두 개를 합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튀어나온 원기둥에서도 평판을 기준으로 위에 튀어나온 양, 밑에 튀어나온 양, 이 각각을 따로 구할 일이 있으면 위에 있는 거 따로, 밑에 있는 거 따로 분리해서 완성을 해줘야 되고, 그럴 일이 없으면 하나로 합쳐도 되고, 혹은 요 원기둥 자체 전체를 하나의 부재로 보고 이 평판의 재료는 이 크게 뚫려 있는 부분을 따로 계산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모델링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현재 과제물에서는 뭐 그런 조건들이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그냥 가운데가 뻥 뚫려 있도록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 두 개의 부재에서 가운데에 있는 요 친구를 차집합으로 subtract로 빼주면 돼요. subtract는 su라는 단축 명령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객체를 선택하는 순서는 요거랑 요거 이 두 개의 볼륨에서 가운데에 있는 걸 빼줘라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집합 기능이 완료되고 두 개의 부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도 여기에 합치고 싶다. 그러면 union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UNI라는 단축 명령어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서 객체를 선택을 해주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합쳐주게 되는 거죠. 부재를 어떻게 합치느냐 그거는 과제물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만약 이걸 합치지 않았다면 재질을 두 객체 모두에 집어넣어 줘야만 해요. 그 부분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모형을 완성을 했으면 이제 재질을 넣고 조명을 집어넣어 줘야겠죠. 조명은 light, light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유형들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가장 편한 건 점이에요. 이 친구는 위치를 그냥 지정을 해주고 엔터만 눌러주면 작성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조명을 집어넣었으면 이게 Z축이 0인 평면에 붙어있기 때문에 조명이 제대로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로 조금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배치한 뒤에 재질만 입히고 렌더링만 해주면 되는데 재질은 Material Browser 단축 명령어로 MAT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금속 재질 아무거나 작성한 모델링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 밑에서 뭘 쓰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꾹 집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집어넣어주면 재질이 적용이 될 거고요. 재질 적용이 끝났으니까 매테리얼 브라우저는 닫아주고 특성 창을 열어서 객체의 특성을 확인을 해보면 재질에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작성한 솔리드가 3D라는 도면층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좀 더 감점될 위험이 적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모델링, 라이팅, 매테리얼 전부 다 설정이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링만 해주면 돼요. 렌더링을 하는 명령어는 render 요걸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현재 뷰포트를 렌더링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게 거슬리면 이 친구랑 조명 요 두 개만 화면에 남기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도록 객체 분리를 통해서 나머지를 싹 가려주고 이렇게 뷰포트를 설정한 뒤에 렌더를 해주면 주변에 있는 거 싹 숨겨진 상태로 렌더링이 될 겁니다. 렌더링이 끝나면 이 친구를 저장을 해서 모델링한 파일, DWG 파일과 함께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려서 영상 길이는 조금 길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형태고 작업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형상이에요.
다만 오토캐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나마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오토캐드에서 3D 모델링을 하고 렌더링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제물을 제출한 뒤에 제가 설명한 내용은 까먹으셔도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